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기 직전에 이렇게 유튜브 잠깐 보고 있었는데 우리 김세영 대표님 저 찐이야 대신해가지고 형이야라고 우리 애나방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보고 웃고 있다가 하마터면 스타트를 좀 놓칠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 한번 하고 오늘 또 활기차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억 만들기 박신선님이 폭우 이야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빗길은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김성영 대표님께서 또 잘 해주셨으니까 이제 이어서 미증시와 함께 우리 증시, 국내 증시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상희님, 애나밤님, 디노씨님, 지니투님, 김정현님, 이경혜님, 찐실비아님, 이선님, 남재훈님, 라인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서로 같이 해주시고, 이게 서로가 아침에 좀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시작을 하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 기운이 그냥 우리들한테 이렇게 오는 느낌? 그냥 저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 그게 돌아와서 좋은 결과가 우리 쪽으로 본인들한테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티비님, 네, 반갑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님, 감사합니다. 네, 새콤달라님, 감사합니다.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어제 미증시는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매일 미증시를 좀 보시는 거 아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새벽 3시 반, 4시까지는 아마 밤을 새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4시까지 그 FOMC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거 내일 방송을 위해 PPT 자료 준비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은 내일은 아마 거의 뭐 꼴딱 새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미증시는 생각보다는 약했습니다. 그쵸.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밀리면서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피미즘에 보시면 테슬라는 너무 좋아요. 그죠.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테슬라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코프로비,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보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이슈하고 그리고 오히려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쪽보다는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라면은 ESS 쪽이나 그쵸?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쪽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간단하게 좀 보면 참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여파로 인해서 경기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망치가 0.3%였거든요. 예상치를 웃돈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좀 계속해서 우리가 우려를 했잖아요. 관세 정책에 따라서 뭐가 좀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지표가 미국 경제, 그 소비 관련된 통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의 어떤 소비의 지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견조했다.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웃긴 건 미국 8월 수입 물가는 또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이건 뭐예요? 트럼프 관세 정책의 여파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표들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특히나 FOMC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표도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FOMC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출근길 주식 매일매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FOMC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요.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도 좀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점도표를 보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뭐 금리 인하 폭이라든지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가지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일단은 리사 쿡 이사가 해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런 회사 이사가 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혹시나 반대하는 인원은 몇 명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향후에 어떤 스탠스가 좀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얘기는 원래는 이슈와 체크리스트랑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반도체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쵸? 아마 좀 지치지 않으실까 생각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 방문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하고 이 의약품은 수익성이 좋다. 그러니까 마진이 좋다. 마진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보다 조금 더 관세율을 높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반도체에 꽤 높은 관세를 예고하면서 몇 퍼센트까지 이야기했었죠? 100%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100%까지 이야기했었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200%, 250%까지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관세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미국 대법원 지금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항소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일단 보면 지금 대법관들 보면 9명이잖아요. 총 9명 중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비롯해가지고 6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거죠. 참 이렇게 성향을 가지고 논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보수 성향이 6명이기 때문에 9명 중에 6명, 6대 3이 되겠죠. 그러면 어쩌면 트럼프 정부의 어떤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손재벌님, 정혜진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맞춰보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일정 체크 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당뇨병 학회 있고 뭐 메타 커넥트 이제 있고 그죠? 그리고 금리 결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GXG 게임 축제 뭐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정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이런 일정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매일매일 이렇게 이슈와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는데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고 여기서 언급했던 종목들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쵸? 아마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엔비디아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꺾였다, 안 좋다,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까지 볼만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제도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중국용 최신 칩의 어떤 수요가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RTX 6000D 이게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한 최신 칩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주문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독점 금지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죠? 지금 이렇게 사업 부진, 수요 부진, 그리고 이 반독점 금지법 이거까지 이야기가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중국 내 사업이 조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전제를 깔고 일단 이 RTX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왜 안 사냐? 그러니까 왜 안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왜 안 살 거냐? 이걸 보면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기능이 너무 저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샘플 테스트 결과도 성능이 RTX 5090 이게 5090이 있는데 이거는 대중 수출을 금지한 칩입니다. 대중 수출을 금지한 칩이고 근데 이 5090보다 또 현저히 떨어지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도 지금 중국은 암시장에서 이런 칩들을 몰래 이제 구매하고 있는데 RTX 아까 5090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RTX 6000D가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 기업이다 하더라도요. 굳이 RTX 6000D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불확실성이 좀 커진 부분들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요. 미국과 지금 중국이 패권 경쟁을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
좋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협상의 결과에 따른 변화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 꺾인 부분은 아니라서 오히려 조정이 좀 저라면 이 조정을 한번 살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엔비디아도 또 악재라고 하기 그렇고 조금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일단 중국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자체 AI 칩 생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가 뭐 텐센트 하나가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복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AI 어떤 시장을 주도하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쩌면 이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칩 개발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속도가 조금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력이 월등히 미국을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서 어쩌면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 뭔가 어떤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중국 기업들의 그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그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엔비디아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냥 엔비디아가 쭉 계속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 엔비디아만 보고 우리가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기준 지표가 하나가 좋지 여러 개가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하웨이도 칩을 개발했죠. 하웨이도 이제 AI 칩 개발을 했고 딥시크 뭐 이런 부분 알리바바도 지금 계속해서 AI 칩 그 모델 학습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아마 어제 엔비디아가 조금 약세를 보였으니까 우리 증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들 뭐 조금 밀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밀리면 기회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지금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거래일 상승했습니다. 11거래일 상승했으면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주는 것도 좀 건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이제 꺾이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시장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이야기를 좀 이어서 확장을 좀 잠깐만 해보면 여러분들 어제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쵸? 유리기판 강했고 또 뭐가 강했죠? 뭐가 강했을까요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강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 BOE 애플의 그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디스플레이가 단기성으로 좋은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디스플레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반도체하고 연관을 좀 시키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좋은 환경 나오고 디램, 낸드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를 이거랑 별개로 보시면 안 돼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결국 세트 산업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쵸? 스마트폰, PC, 가전제품에 뭐 들어가요? 디스플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묶음으로 좀 보면 결국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뭐 태블릿 PC, 뭐 가전제품이 많이 팔린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거고 그러면 디스플레이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리기판이나 뭐 MLCC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반도체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냥 MLCC가 뭐 삼성전기가 뭐 와인잔 하나에 들어가면 뭐 3억짜리 잔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로직이라든지 AI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고성능, 저전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해서 당연히 부품을 볼 수 있는 MLCC나 유리기판도
같이 훈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미국과 영국의 원자력 협력 트럼프 방문 계기,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참 웃긴 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들 이거 방송 놓치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오시면 제가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개별적으로 컨텐츠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보세요.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어제 제가 이 짧게 쇼츠 영상으로 어떤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까 어떤 분께서 댓글을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에 대한 그 어떤 뷰를 제가 어제 쇼츠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희한해요. 그쵸?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질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뭔가 좀 엇갈린 듯한 흐름들이 나와줬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월요일 날 녹화를 했던 영상인데, 그쵸? 뭔가 잘못됐네요. 월요일 날 녹화해서 어제 화요일 날 올린 겁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날짜는 적고, 어쨌든 이거 그때 월요일 날 녹화를 해서 어제 올린 거예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뭐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릴 거고, 일단 미국과 영국이 원자력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영국과 유럽이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영국 방문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협력할 것이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협정 외에 뭐 기업 간에도 협약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중요하게 보면 뭐 민간 업체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제목 헤드라인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좀 제외를 시킬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국가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유럽 국가들이 지금 탈원전에서 탈원전이죠. 그러니까 원전으로 유턴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라는 것에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전이 안 좋다라는 스탠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신규 원전 건설이 힘든 것뿐이지 기존에 있는 거 쓰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 AI 수요와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을 충당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의구심이 좀 들긴 하지만 뭐 그 부분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어쨌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인으로서 이 정부 정책에 따른 혹은 글로벌 국가의 스탠스에 따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는 에너지 믹스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쪽으로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면, 네, 조주현님 안녕하세요. 박윤선님 안녕하세요. 혜린님, 네, 김지현님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올렸던 내용들의 그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쪽, 그러니까는 신규 원전 건설에 시간이 좀 걸리고 SMR 상용화도 시간이 좀 걸릴 터이니 오히려 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전력 보충, 그러니까 충당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참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님의 발언이 뭐 이렇게 좀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탈원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원전을 죽이겠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그렇죠? 원전을 함께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대내적인 정부 정책은 이런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태양광 에너지가 올랐고 원전이 좀 밀렸던 부분들,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어제 원전 강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협정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대내적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글로벌 국가 그 대외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다르게 움직여요.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뭔가 계속 글로벌 국가와 발을 맞춰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쵸?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이 원전 관련된 부분도 물론 우리나라가 땅덩이도 작고 이런 제한 요소가 좀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럽
최고 사법기관 유럽 사법재판소는요. 원자력 발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땅땅땅 친 거예요.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다 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유럽연합 같은 경우 원전 지역 사업이 교착한간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원자력 발전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 원전 지원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 주요국들의 어떤 원전 유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전 그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왔던 유럽 국가가 어딘가요? 독일이잖아요. 독일 정부도 지금 원전 허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쵸?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고 뭐 벨기에, 스웨덴 유럽 주요 국가들도 지금 탈원전 법안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백동열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태양광 풍력으로 반도체 AI를 힘들죠. 그렇죠. 원전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정치적인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들 제외를 하고 그냥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경제를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자, 나는 정부 정책, 그러니까 성향의 차이입니다. 모멘텀 어디 둘 건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정부 정책에 모멘텀을 두고 이걸 가지고 한번 수익을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부 정책 관련된 재생에너지 쪽 보는 게 맞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글로벌 국가 쪽, 글로벌 흐름의 모멘텀을 좀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원전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모멘텀을 둔다 하더라도요. 어제같이 뭐 미국과 영국 협정 얘기 나오면서 원전주가 강하게 올라왔던 것처럼 물론 주식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모멘텀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섹터를 가지고 100% 올인을 하지 않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데 그쵸? 물론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조건이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긴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애플 해킹 계정 해킹 주의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인가요? 계속 보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상당히 뭐 최근에 뭐 부각이 됐다가 뭐 단발성으로 움직이긴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사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새로운 기사가 없나 막 찾아보고 있는데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스미싱. 아시죠,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말고 스미싱 문자 있잖아요. 여러분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요즘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해가지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당해보지는 않았는데 안 당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이 스미싱 문자가 경찰들한테 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이 정확히 지금 다 생각 안 나는데 주요 포인트만 보면 사무직 경찰들한테 이 스미싱 문자, 동일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이 됐다라고요.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이 경찰 전용 라인 어떤 연락처가 해킹당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킹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유심 해킹에 이어서 유심 사태에 이어서 그 다음에 KT 그죠? 무단 소액 결제 사고에 이어서 이번에 애플 계정 탈취 사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해요. 그쵸? 이제 LG U 플러스 하나 남았는데 이제 불안합니다. 핸드폰 어디 놓고 다니지 이제 집에만 놓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 미국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정보들이 좋았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뭐예요?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서 양자 컴퓨팅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게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국가적으로도 빨리 어떤 대책 수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보안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종목을 좀 안 봤네요. 첫 번째 관련해서 종목은 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한미반도체, 뭐 하나비전 이런 내용들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제외를 했던 거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뭐 저희 뻔하잖아요. 그죠?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BHI 이런 종목들. 네, 대박바야님 안녕하세요. 근데 보안주는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안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 잠깐만 몇 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요. 뭐라고 했죠? 매수 추천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수 추천의 개념이 아니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보안주 얘기할 때 최근에도 뭐 센즈랩이라든지 물론 이거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고 모니터랩 뭐 이런 거, 뭐 한싹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수렴되고 있는 구간들에서 올라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명확해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을 손절가로 정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엑스큐 얘네 뭐예요? 얘네 뭡니까? 얘네가 유신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SK가 일어났을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단타를 활용하실 분들은 이런 그 과거에 SK가 사태가 났을 때 반짝였던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전 필수죠. 원전 중요합니다. 원전 중요합니다. 원전 기술도 상당히 좋고. 근데 애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SK텔레콤과 KT는 좀 다르긴 한데 애플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보유한 아이패드를 통해서 뭐 애플 계정 접속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 해요. 정보를 얻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건 노가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KT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어디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개인 정보가. 근데 알고 보니까 뭐 KT 자체가 털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그냥 개별적인 종목들인데 제가 이번 올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럼으로써 이 테마는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경협주였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아마 경협주 제가 되게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예요. 뭐 지금 막 당장 뭐 움직이고 만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경협주 관련해서 뭐 디알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쵸? 근데 디알텍은 유해 발굴했을 때 뭐가 옛날에 뭐 그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또 지뢰 찾는 거기에도 좀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는 쭉쭉쭉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슈가 나와서 한번 소개는 좀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DMZ에서 유해 발굴 재개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쵸? 이게 중단이 됐었거든요. 원래 이 중단했던 유해 발굴이 다음 달 재개될 계획으로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음 달부터 진행할 거고, 이게 지금 일단 예전에 여러분들 2018년에 그 9.19 남북 군사협의 당시에 DMZ에서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이. 근데 그러고 나서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동 이행은 좀 무산됐었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DMZ 내 화살머리 고지 그리고 백마 고지 여기에서 이제 유해 발굴을 해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보셨죠, 영화? 그쵸? 그런 느낌인데 어찌됐건 지금 이거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남북 관계 악화라든지 아니면 혹은 북한의 도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중단됐었는데 지금 어때요? 대남방송, 대북방송을 좀 중단을 했고 어찌됐건 뭐 아직 그 북한 측, 그러니까 김정은 쪽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어쨌든 북한에는 우호적인, 완화적인 스탠스의 어떤 정책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도 계속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 이 경호주 관련된 종목들은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올라갈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원전은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재생에너지 쪽에 무게를 뒀다 하더라도요 수출은 별개로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신규 원전 질 그 장소가 없다?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은 좀 미루더라도 수출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아마 이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쵸? 원전 건설 대국민 토론. 글쎄요. 참 이게 또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내 동네에 또 그런 게 들어오면 또 싫어한다라는 그 님비 현상, 그 핀비 현상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제가 계속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미국을 주도로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제도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관심, 토큰이라든지 STO, 스테이블 코인 얘네들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비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라든지 뭐 미술품, 저작권 이런 자산을 쪼개서 투자하는 이 조각 투자 거래가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유통 플랫폼에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어제입니다. 16일 날 나온 거니까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만 운영해왔던 이 비상장 주식 조각 투자 장외 거래소를 공식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의결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조각 투자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정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계속 드리는 게 뭐예요? 야, 다음 주에 이런 일정이 있어. 그럼 다음 주에 이런 일정이 있으면 움직이겠죠. 자, 단적인 예로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 근데 그 이전에 공개되기 이전에 일정에 대한 모멘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갔던 게 관련된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폴더블,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정이나 이런 정부 정책을 체크하면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종목들을 수월하게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르시는 분들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우리 출근길 주식 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동안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투하시기 바라겠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